별로 그렇게 제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어서 그냥 좀 쉬었다가 하려고 어제 오늘 되게 잘 놀았습니다. 어제는 뭐 했냐면 어 어제 갑자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뭐냐 뷔페를 간다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저도 뷔페 가서 뷔페에서 친구들이랑 그 이번에 대학 들어간 02년생, 03년생인가 이런 동생들 친한 동생들이 있어서 그 동생들이랑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른 된 기념으로 술 한번 사줘야겠다 해서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뭐 거나하게 취하진 않는데 제가 원래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한 늦은 시간까지 재밌게 노니까 조금 입시를 한 짧은 시간이지만 잊고 좀 놀 수 있지 않았나 하면서 그리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동생들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술집에서는 다른 친구들도 많이 같이 만났었는데 그 친구들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뻤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노니까 시밤할 때도 기쁜데 시밤은 사실 제가 혼자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약간 제 말에 대답해 주시는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쌍방으로 소통을 막 하니까 목도 되게 쉬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 늦게 일어나서 그 미술 상담하고 나서 점심 먹고 싶었는데 그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야 점심인데 삼겹살 먹자." 이랬는데 그 친구가 삼겹살 먹고 자기 곧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뭘 사줘야 된다. 그래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같이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 가지고 뭐 걔 여자친구 선물 사는 거에 저는 별 관심 없으니까 제 거를 구경하다가 아까 보여 드렸죠. 그 예쁜 가방.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 발견해 가지고 약간 "아빠 미안." 이러면서 딱 사 가지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학교 갈 때 그거 매지 않을까.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이거 뭐 매면서 기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거 사서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집에 와서 좀 반신욕하면서 쉬다가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일찍 자고 싶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쪼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잠이 오나 보다.' 그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하던 습관이나 이런 걸 안 하면 쪼끔 불안한 느낌들? 그래서 어제도 뭐 오전에는 공부를 했고 오늘도 공부를 한 30 분이라도 해야 '잠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지만 내가 완성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예쁜 옷 있으면은 그냥 못 지나치고요. 어 요즘에는 뭐 정장 같은 것도 많이 입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나이도 이제 30이 됐으니까 이제 입어도 너무 이상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쪼금이라도 예쁜 옷, 쪼금이라도 예쁜 액세서리 그런 거 되게 많이 챙기는 편입니다. 제가 이 집 말고 다른 집에는 이제 액세서리 진열대를 만들어서 많이 놓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직접 내가 착용하지 않더라도 뭔가 내 새끼들 같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쌓아간 것 같고 사실은 뭐 그냥 산 거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귀걸이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모티브를 따서 디자인을 뭐 되게 허접한 걸로 해 가지고 이제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저는 액세서리 되게 좋아합니다. 손으로 반지 만들고 이러는 것도 많이 해 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입시랑은 쪼끔 거리가 있는 시를 오랜만에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 동년배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읽어 봤을 시거든요. 정지용 시인의 호수입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제가 딸딸딸 외웠어요. 너무 감명 깊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명 깊어서가 아니라 너무 짧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아니 눈 감을 수밖에. 끝이에요. 두 연이고요. 두 연이 모양이 되게 똑같고 약간 시조 읽는 것처럼 이렇게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요즘 그 유행하는 다섯 글 오자 토크 이런 것처럼 다섯 글자로 다 모든 행이 다 표현돼 있어서 너무 그랬었는데 일단 저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선생님 왜 물음표? 그 중학교 때 그 교과서에서 봤는데 거기서 이때 첫 번째 연부터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이라고 했을 때 맞아요. 시가 되게 짧은데 강렬합니다.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기분이 왜 나빴냐면 첫 연이 이거예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정지용 시인의 얼굴은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도저히 안 가려지던데 그래서 야 요즘으로 하면은 뭐 의문의 일패 이런 것처럼 어린 나이에 딱 읽으면서 가려지는 사람도 있구나. 난 안 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를 읽었었는데 뭐 그 당시는 뭐 공부하느라고 읽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가려지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뭐 어떻게 가리는 거지? 그래서 작은 사람들도 있겠구나. 저는 손도 되게 작은데 얼굴은 또 커요.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잡다한 소리 그만하고 시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아니 눈 감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싶은 어떠한 누군가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얼굴이 작았나 보죠. 근데 얼굴은 작은데 마음이 너무 크는데 이거랑 비슷한 시도 예전에 그 시조 중에 뭐 사랑이 거짓말이 님날 사랑 거짓말이 그 시도 되게 비슷한 그 느낌이잖아요. 나는 보고 싶어 잠도 안 오는데 보고 싶어서 꿈에 나온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사람이 차지하는 마음의 비중 속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기 싫어하는 감정이면 그 사람 눈에서 치우면 사실 그 감정은 더 이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집에서 공부한 지 이 공간을 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혼자 계속 지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감정은 없어요. 보지 않으니까. 근데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감정은 내가 그 감정을 이제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지 않는 이상 시시때때로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감정은. 그게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볼 수 없죠. 입시여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이 실이 어떻게 꺼요?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 사람이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또 코로나라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긴장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엊그제 이제 실수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응이 너무 안 돼요. 너무 좋아. 시리가 막 잘 되고 이래서 어쨌든 보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입시를 치를 때 그것 때문에 조금 눈물을 흘렸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A라는 사람이 보고 싶은데 A는 지금 내 곁에 없고 나는 그 사람을 보러 갈 여건이 안 되고 내지는 여건이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는 말을 못하는 관계로 변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누군가를 갑자기 보면 막 "너 결혼해? 무슨 일 있어?" 이런 질문들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동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것 말고도 어
제 나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겠지만 용건 없이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씁쓸했고, 예전에는 되게 당연하게 만나던, 그냥 보고 싶은 이유로 만나던 사람을 내가 억지로 뭔가 이유를 찾아내지 않는 이상 보자고 말하기도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가 왜 굳이 이 입시를 선택해서 이렇게 외롭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두세 가지 꼭지를 다시 잡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보고 싶은데 못 봐서 힘든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보고 싶은데 보게 되면은 또 기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잖아요. 막연한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볼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을 때예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을 때나 그 아무에게도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항상 숨고 싶고, 뭐 코로나로 마스크랑 모자를 써서 나를 가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밥도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막 사서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혼자 먹고, 그게 너무 편했던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보는 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나도 눈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뭐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예전 같은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계속 머리를 써야 되고 연기를 해야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나중에 다시 행복해지면 연락할게."라는 말로 사람을 멀리한 적도 있었고, 막 그랬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당장 볼 수 없어서 되게 아쉽고, 뭐 때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보고 싶다는 감정이 지금 드는 게 어디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고,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머릿속에서 갖고 있고 좋은 추억으로, 그것만으로도 좀 살아가지더라. 그거를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볼 수 있겠지. 시험이 끝나면 볼 수 있겠지. 합격을 하면 볼 수 있겠지. 뭐 언젠간 볼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사는 것도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더라.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즐겁지만은 않죠. 즐겁지만은 않고 때때로 눈물은 나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일종의 세로토닌을 주는 거죠. 자기 전마다 뭐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보면 어떤 말을 해 줘야 될지, 옷은 뭐 입고 가야 되지, 이런 거. 그러니까 혼자서 머릿속으로 행복회로를 그리면서 하는 게, 이제 남들이 보기엔 웃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숨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상대한테 떠넘기는 작업이 저는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보고 싶은데 못 본 사람이 있겠지만 바빠서 못 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애매한 관계들이 많잖아요. "원서가 나도 보고 싶다." 애매한 관계들이 많잖아요. 보고 싶은데 이렇게 원석이처럼 말을 해 주면 너무 고맙지만, '이 말을 내가 얘랑 "나 너 보고 싶어."라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오해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나쁘거럽기도 하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만나 줄까? 나를 보러 와 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하게도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되게 현명했던 게,
그냥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보고 싶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선택이죠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나는 솔직히 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그거보단 나아요. 애매한 이유를 만들어서 "나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만드 말을 해서 상대가 뭐 나를 간파했을 때 드는 그러한 나부끄러움보다 그냥 솔직하게 "시간이 지나고 뭐 이러이러니까 나는 지금 네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신 거기서 폭력적으로 상대한테 만남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래서 만남이 성사된 적도 있고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된 적도 있는데 둘 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다. 왜냐면은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저는 제가 보기 싫은 사람도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싶다 그러면 기분은 좋습니다. 물론 만나 주진 않죠. 그 사람을 보면 내가 힘든데 뭐 하러 만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보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설사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편하게 용기를 갖고 말을 하는데 한 번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누군가한테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일종의 칭찬인 거죠. "너 예쁘다."라는 말처럼 "나는 네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랑 안 보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이제 3 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정말 친한 몇몇 빼고는 '내 할 일에 전념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 친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 얘는 이제 내 할 일에 쪼끔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일들이 끝나면 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쪼끔 사람들이랑 거리를 둔 지가 이제 시간이 꽤 지나니까 주변에 지금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실망시킬 때마다 '아 그때 걔가 나한테 옆에 있었으면 걔는 이렇게 절대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들도 막 들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각나요. 근데 그중에는 보러 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이 지났어도 "신바가 지금 힘들다고 하니, 신바가 지금 내가 보고 싶다고 하니." 와주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제 콘텐츠 중에 "날 보러 와요."는 그 사람들이 정말 저를 배려해서 제 집까지 와주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너무 힘이 되는데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한 여러 계기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만큼 누군가도 나를 그만큼 내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고 싶어 한다면 비록 내가 그 사람을 보지는 못해도 '그 사람은 나를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을 하고 여기저기다 막 알렸죠. "나 이거 한다. 이거 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구독자를 늘리고 싶어 하는 욕심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우리는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냥 계속 공부하는 모습밖에 못 보여 드리는데 아무리 나의 친한 친구여도 그걸 왜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나를 잠깐씩이라도 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 가서." 그런 메시지였고 두 번째로는 니들이 날 보자고 했을 때 내가 거절하는 게 저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는 살면서 거절이라는 거를 되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공부를 하다가도 누가 "잠깐 보자." 그러면 나간 다음에 '그래 오늘은 1-2 시간 더 늦게 자지.'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부담감이 있으니까 사실은 지난 몇 년간은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쪼끔 지금 힘들 것 같다고. 근데 이 방송을 해서 본다면 누군가가 제가 그런 거절을 했을 때 '아 얘가 내가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진짜 바쁘구나. 진짜 딴짓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저거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오해를 안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서로 멀어지고 그러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카톡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거기서 뭐 "공부해."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뭔가 용건이 있을 텐데 내가 거기서 뭐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바쁘단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해?" 이러면 그냥 영상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나 여기 있어." 그런 게 사실은 서로 간의 오해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한테 "뭐 하자. 보자." 했을 때 상대가 "바빠." 이러면 진짜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다는 건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없고 그 할 일 중에 "너는 후순위다."라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런 말을 내가 누군가한테 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특히나 나를 보고 싶어 하는 누군가한테 내가 그런 말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될까 봐 너무 걱정인데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오해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볼 수가 없죠 지금 당연히.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뭐 보기로 한 날짜가 있고 뭐 그 날짜에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봐도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고 보고 나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날짜까지는 제가 그걸 기다리잖아요. 뭐 그전에는 어쨌든 제가 희망이라는 게 있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일종의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이제 예전처럼 막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지금 못 본다는 거를 견딜 수가 없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첫 번째로는 뿌듯해서 상대한테 "난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약속을 잡든 뭘 하든. 그래서 그 약속을 나는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또 심적으로 뭐 설레는 감정이 됐든 기다려지는 감정이 됐든 즐거운 감정이 됐든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살다가 이제 거기서 못 보게 되면 그건 그 사람 선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주영의 시는 어 사실은 어제 시험 끝나고 지금 쉬다가 어제 오늘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을 봐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음 또 보기로 한 사람들도 얼른 시험 끝나고 아니면 해야 할 일들이 다 끝나고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까지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좋으니까 하면서 또 열심히 내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다면 내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거 계속 찍고 있으면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봐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또 감정적으로 풍만한 상태로 남은 시험 기간들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쪼금 제가 횡설수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한 주제였어서 이게 안 좋은 감정만큼 썰풀기 편한 게 없거든요. 그저께 제가 집에서 뭔가 옷 되게 이상하게 입고 하소연하듯이 한 얘기들은 사실은 저한테는 제일 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소연되고 찡찡거리는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였고 그것만큼 이제 논리정연하게 말이 딱딱딱딱 나올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오늘은 충분히 쉬었더니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하이 텐션 상태에서 내 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할 말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 말고 아직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험 기간이 안 끝나면.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신났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쪼끔 저 같으면 좀 짜증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조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제 얘기를 어제보다는 많은 분이 또 들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블랙골드님 항상 고마워요. 아까 저는 회복된 게 눈에 보여요? 너무 다행이다. 아니 제가 아까 사실은 반신욕을 하다가 물속에서 잠에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땀이 막 쭉 나면서 엄청 개운해져 가지고 물론 노곤노곤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너무 오늘은 디톡스가 제대로 됐습니다. 진짜 저 가방 산 거 괜찮아요? 아까 사려고 할 때 옆에서 친구가 너무 애 같다고 "너 그러면 너무 유명해질 거라고 학교에서."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가방이랑 후드를 하나 샀거든요, 애기 같은 후드를. 근데 뭐 '사고 싶어서 내 돈으로 산다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서 아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후드 요즘에 저는 다시 애 같은 옷들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MBTI요? 뭐 같아요? IW님? 이런 질문 드리는 거 되게 짓궂죠. 근데 저는 사실은 누군가가 제 MBTI를 말했을 때 틀릴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MBTI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게 오셨네요. 오 진짜 비슷하게 왔다. 근데 사실 저는 저 MBTI 뜻은 하나도 모르는. 아 근데 블랙홀드님 좀 민망해요. 근데 저는 INTP입니다. INTP인데 INTP가 그 성향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INTP예요. 정확히 맞히셨네요. 그러니까 INTP 성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할 때는 모르는데 그 INTP가 하는 어떠한 대처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글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다고?' 라고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그랬는데 막상 내가 검사를 해 봐도 INTP 나오고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거를 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나 뭐라 그랬더라? "나 오늘 피곤해서 드라이 샴푸인가? 그걸로 머리를 감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내가 "야 근데 드라이 샴푸가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INTP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서 공감 능력 부족이랑 그런 것들이라 그래서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 성격대로 말했으면 "컨디션이 회복된 게 눈에 보여서 좋아요." 하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면이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그 관심의 표현이 궁금함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면이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제 하루님은 또 귀찮겠죠. 이런 걸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뭐 IW 님이 "MBTI 궁금해요."라고 물어보면 "왜 궁금해요?" 뭐 "IW님은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아직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혈액형이랑 다른 점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이 고쳐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쪼금 오해를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화를 이렇게 끌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퉁퉁퉁 막 치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모르다가 옛날에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나랑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말을 했을 때 계속 다른 질문을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거 막 정정하고 "그건 그게 아니래." 막 이러니까 막 "야 대화의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아 남들이 나랑 얘기할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느껴서 지금은 사실은 쪼금 말을 아끼고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무언가를 물어봐 줄 때 되게 기뻐요. 왜냐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을 때 물어보는 스타일이니까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아 내가 관심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고, 그래서 하나를 물어보면 계속 대답을 하면서 막 TMI까지 다 얘기를 하는, 그건 좀 문제긴 한데 저는 질문과 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하루님이나 IW님처럼 좀 많이 물어봐 주시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제가 편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이걸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사실 이번 주, 지난주까지는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조바심이 있었고. 근데 그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시험마저 안 하면 너무 웃을 일이 없는데, 마침 막 시험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엊그제까지는 굉장히 심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야 비슷하게 들이지만 뭐 이렇게 차를 마신다거나 이걸 한동안 못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졸리면 그냥 잘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제 기다렸어요, IW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에 딱 시험이 끝나 가지고 막 술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취한 상태로 방송을 하면 뭔가 너무 어록을 만들어낼 것 같아서, 이제 구독자분들 100명 간신히 넘었는데 다시 학고방, 지금도 학고방이지만 너무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어제는 피곤해서 좀 바로 잤습니다. 근데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만약에 시밤이 듣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인스타로 DM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딴 일 하다가도 맞다 시밤 이러고 갈게요. 어제는 사실은 조금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데 집중을 해 가지고 깜빡했어. 근데 요즘 재밌더라고요. 요즘 생각보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도 다양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또 미안하게 IW님 미안하다고 했는데 뭐 눈물을 흘리면서 잠들었다고 하니까. 있고, 매일매일 제가 재워드릴게요. 열심히 시범을 준비해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항상 시험 끝났다고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어땠냐면은, 시험이 끝났고 시간도 이제 많고 나는 놀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할 게 없는 거야. 만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난 학기가 한 11월 말이었나? 12월 초였나? 그때쯤 끝났는데, 끝나서 이제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뭐 9시 제한 막 이런 거 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식당 다 문 닫고 이래서 그때 더 슬펐어요, 시험 끝났을 때. 나는 이제 놀 준비가 됐고 빨리 여기서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야 다음 학기도 또 버티고 살아갈 텐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볼 사람도 너무 없어서 그때는 계속 슬펐지. 근데 사실은 그때 볼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내가 몰라보고 계속 다른 데서 찾았던 거지. 근데 그런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시험이 끝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시험 준비하는 과정도 저는 계속 행복했어요, 평소보다. 혼자 하는 기분도 안 들었고, 하루님도 항상 같이 해 주셨고, 최시생님도 항상 같이 공부해 줬고, 콜드님도 항상 응원해 주셨고, 오늘은 안 오셨지만 송이님도 항상 같이 공부해 주셨고, 막 그랬어 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나를 봐주시는 분들도 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힘을 냈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산 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12월까지 하치고 저 1월 중순쯤에 치거든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제가 시험 다 끝나면은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뭐 괜찮은 식당 같은 거 빌려서 감사 뭐 해야 되냐?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건데 약간 뭔가 해리포터에서 약간 론 같은 친구가 입을 것 같은 옷인데 구독자 10,000명 되면요. 그럼 뭐 김밥 천국에서 하는 거지. 민망하게 해드려도 되나요? 뭐 어떻게 민망하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민망한 말씀을 가끔 해주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널디해서 콜드님처럼 재밌는 말을 딱 했을 때 이렇게 능숙하게 받아주지를 못하고 응? 이럴 때가 되게 많아서 그런데요. 근데 아니 무슨 판사가 돼요? 색깔 조합이 판사? 아유, 아니에요.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면 음, 뭐 10,000명이 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로도.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으면 뭐 돈이 큰 문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감사하다는 그런 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프리패스가 아니라 진짜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같이 고민 있으면 얘기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콜드님이 저한테 인스타로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 되게 힘이 많이 됐거든요. 뭐 아직 고민 중에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로도 같이 소통하고 막 그러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왜 그래요? 자꾸 그러면 세시생님 좀 그럼 민망해요. 저는 아직 그런 근처에도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인스타를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뭐 유튜브에서 자주 소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인스타 잘 못해요. 저 핸드폰 왜 샀는지 잘 모르죠. 그 인스타를 할 줄 몰라갖고 핸드폰을 바꾸면 인스타가 잘 되는 줄 알고 핸드폰을 샀는데, 근데 이거 제 채널 거기 정보에 보면 인스타가 있어요. 인스타 계정. 근데 제가 인스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계정일 거예요. 잘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나름 한다. 나름 이 시대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은 저는 들어올 때 닉네임 말하면서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맞추는 거. 막 왜 빵 터졌어요? 고 왜 빵 터졌어요? 팔로우를 아니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주님.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인스타 이거 스토리를 보내면 여기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거나 뭐 100점 뭐 입술 자국 이런 거 보내면 이게 메시지로 갔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보냈는데 이렇게 스탬프로 딱 제 스토리에 스탬프로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여기다 스탬프로 찍었나?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지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되게 바보 같을 수 있지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도 그게 궁금했는데 버전의 차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아이폰을 산지 지금 3년이 됐으니까 버전이 되게 낮은가 보다 이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대리점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딱 샀어요. 이렇게 딱 샀는데 이걸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인스타 잘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공감해가지고 뭘 눌렀을 때 이거를 메시지로 안 가고 이렇게 스탬프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딱 찍히는 거 너무 예쁘던데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못 해가지고 핸드폰만 샀습니다. 근데 뭐 제 핸드폰 바꿀 때 됐어요. SK텔레콤으로 넘어가니까 되게 좋아하시던데. 에휴. 어? 새시생님이신가 보다. IFRS. 우와. 근데 새시생님 이 뭐냐 공부하는 그 책상이 완전 팬시해요. 저는 이게 너무 산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깔끔하게 하는데 너는 공부하는 데가 무슨 도떼기 시장 같이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러는데 저는 원래 산만하게 공부를 합니다. 요란하게도 하고. 신바님이랑 비슷한 책상 도구가 많아요? 나랑 비슷한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애들? 그래요? 스탬프가 본인한테만 보이나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스토리에 스탬프를 찍었을 때 다른 애가 내 스토리를 보면서 그 스탬프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그 스탬프를 남의 스토리에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아이폰을 샀다. 근데 아이폰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분은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스탬프 어떻게 찍는지 다시 물어보기가 조금 미안한 거죠. 그분도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뵈면은 그거를 진지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좀 그분이 되게 저한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독서대 스탠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레벨이라고 좀 비싼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무슨 책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스탬프가 아니라 공감인데요. 공감 스티커 같은 건데 근데 아이레벨이 이쁘지가 않고요. 비싸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지금 민법을 하고 있다. 형법을 하고 있다. 왜냐면은 다른 공부 브이로그처럼 뒤에서 찍으면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다 보이는데 지금 저는 정면에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는 게 내 얼굴밖에 없는데 내 얼굴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책이 지금 무슨 과목인지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노린 거예요.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투명한 거를 샀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취향 되게 확고해지는 것 같아. 막 시밤 이런 컨셉 이렇게 약간 밤, 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뭐 이런 것도 이것도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애플 이것도 방송 시작하면서 샀거든요. 누가 막 유튜브 같은 거 할 거면 무조건 사과가 그려져 있는 전자기기를 써야 된다. 그런 감성이어야 된다. 막 이래서 맥북을 샀는데 너무 어려워요. 맥북 크롬 어떻게 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시험 끝나면은 맥북 쓰는 법도 한번 유튜브 보고 잘 배워보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놀아주셔서 제가 너무 기쁘네요. 전문 유튜버를 꿈꾸죠. 야광별 스티커 좋죠. 저 불 끄고 자는 거 되게 조금 무서워해가지고요. 야광별 스티커를 사주시면 제가 사다리를 타고 천장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책상 사진이요? 유튜브 커뮤니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 커뮤니티는 사진을 올리는 건가? 제가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 유튜브를 다룰 줄을 몰라서 사실 이것도 그 편집자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고 저는 딱 스트리밍 시작 이거밖에 누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커뮤니티도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제 집 사진은 너무 지저분해서 저 사실 별거 다 있어요. 무드등 되게 좋아요. 무드등 옛날에 제가 어떤 친구한테 선물했던 무드등 중에 그 정월대보름이라고 해서 딱 켜면은 이제 보름달이 쫙 켜지는 거를 선물을 했는데 그거를 까먹고 나한테 안 선물한 게 천추의 한이고 무드등 요즘 되게 그 뭐냐 알라딘 서점 가면 예쁜 무드등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샀고 제 책상은 제 책상 보면 여러분 엄청 웃으실걸요? 봐봐요. 제가 안 보이지만 이거는 제가 로스쿨 준비할 때 이태리에서 이거는 제가 로스쿨 준비할 때 이태리에서 사온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책상에 계속 하고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말 챙겨서 진짜요? 대법관 신바님 말고요. 저 대법관 되기 싫고요. 어... 뭐가 좋을까? 그냥 변호사 신바나 아니면은 제가 사실 지금 되고 싶은 거는 품절남 신바 아니면 그냥 신 변호사 이런 거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근데 뭐도 대법관 신바 대법관 되라고 하루님이 하시면 해야죠. 뭐. 이거는 제가 이태리에서 친구랑 여행 갔다가 골동품점에서 사온 거고요. 여러분도 웃으실 건데. 아이고.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제가 로스쿨 들어갔을 때 이제 엄마가 선물해 준 거예요. 엄마가 선물해 준 저울이고 근데 되게 이게 이 정의의 여신상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이게 눈이 이태리는 가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눈을 안 가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칼을 안 들고 있을걸요? 아니 술을 먹은 게 아니라요. 제가 맨정신에 또라이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균형 감각이 그러니까 이게 방석을 오랜만에 바꿔 꼈더니 되게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내 책상에 또 뭐가 있지? 이거는 제가 왼팔을 신경을 다 다쳤었거든요. 신경 손상이 되게 커서 이걸로 이렇게 재활을 항상 해요. 재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는 액세서리도 항상 책상 앞에 놓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산 프레드인가 그런 거고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까르띠에 못 팔찌가 어디 갔지? 뭐 그런 것들 여기 항상 놓고 힘을 얻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책상 사진을 제가 조만간 좀 깨끗하게 치워서 해드릴게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이거 캔들도 되게 좋아해요. 아이고 이게 남들이 보기에 전 정말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혼자서 맨날 공부나 하고 초라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초라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 저런 거 사서 모으다 보니까 책상이 너무 정신이 없네요. 아이고. 다들 재밌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끝나서 너무 오늘 심심했었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요즘 만달라키 무드등이라고 연예인들 굉장히 많이 그래요? 만달라키? 사야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만달라키 조명 뭐예요 이게? 우와 약간 그거 같다.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코인 노래방 말고 그 노래방 가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데?
할로우 에디션? 얼마 안 하면 하나 사볼게요. 얼마래요? 얼마 안 하네? 이거 하면 나도 그것처럼 할 수 있나? 되게 저는 다른 사람들 유튜브 봤는데 뽀모도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뻘겋게 하는 그 사람 되게 멋있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역시 공부 유튜브를 찍으려도 집이 예쁘고 장비가 좋아야 돼.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구비를 해서 최 시생님이 집들이 선물로 주셨다고 믿고 집을 그걸로 한번 꾸며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 집을 꾸미고 싶지만 제가 집을 꾸미는데 전혀 소질이 없어서 저 사진들도 제가 이 집 꾸미려고 일부러 산 건데 일부러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너무 안 맞아요 부조화가. 그래서 그냥 저 한쪽에다 밀어놨어. 시간표랑 뽀모도로 하는 거 아니 그쵸 그것도 나는 뽀모도로가 그 스파게티 아니에요? 토마토 스파게티. 그래서 무슨 빨개서 뽀모도로인 줄 알았는데 공부할 땐 안 돼요? 그러면은 시밤할 때 제가 저거를 사가지고 딱 켜가지고 이렇게 뭔가 느낌 있게 해서 새 시생님이 그 집들이 선물로 해주셨답니다 이렇게 해서 할게요. 그러니까 시범할 때 시범할 때 저는 시범할 때가 제 유일한 뭔가 취미식 생활이니까. 또 궁금한 건 없어요? 제 책상은 지금 다 보여드렸는데 제 책상은 진짜 별게 없다. 나는 이런 취향이다. 이거는 에어팟 케이스인데 사람들이 맨날 볼 때마다 뭐냐고 묻더라고요. 시바맨이 파란색 보라색 조명으로 저 파란색 보라색 제일 좋아해요. 이런 거 되게 엊그제 충동 구매했는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빨간색, 핑크색, 노란색 이런 거 좋아했는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저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모이터론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다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 그러니까 모의법정 같은 게 있죠. 모의법정 같은 게 있고 드라마 로스쿨 보면은 그거를 굉장히 멋있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기는 하는데 대본도 다 주고요. 거의 연극 같은 느낌이고 다들 대충대충 해요. 왜냐면은 공부해야 되거든. 그게 작년인가 좀 큰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법관님들이 실제로 심사를 보러 와주시고 그래서 모의법정이 열렸었는데 그때도 그 선배님들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빨리 떨어지고 싶어 해서 되게 일부러 지려고 용 썼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작년에 모의법정을 했었는데 저는 법원 경위인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전 너무 좋았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변호인이다 내지는 뭐 판사다 이러면은 외워야 할 대사가 되게 많잖아요. 읽어야 될 대사도 많고. 그러면 사실은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잘 열심히는 안 하죠. 유튜브에서 대회 올라온 거, 그거 이면수 선배가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모의법정 대회도 대회마다 뭔가 인센티브가 확실한 거는 되게 치열하게 가는데 그게 아닌 학교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되게 싱거우실 거예요. 하긴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드라마처럼 막 멋있진 않다.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 스튜디오 샤라는 되게 큰 채널에서 형님, 형님, 형님 오셨다. 저분이 저의 과외 선생이자 롤모델이자 선배자 친구이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청기섭 판사시 보이십니다.
형님 나 어제 민재실 시험 쳐서 이제 좀 쉬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드라마 로스쿨에 대해서 그 스튜디오샤라는 그 좀 큰 채널에서 그 로스쿨생들을 불러서 그 드라마 보고 실제로 이런지 아닌지 그 인터뷰하는 거기에 제가 출연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모의법정 실제로 하냐, 수업 진짜 소크라틱 메소드로 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이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열심히 찍었는데.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출근하셔야죠. 일이 많아 보이시던데. 네, 형님. 언제 서울 오십니까? 형님 꼭 초대하고 싶은데. 아, 형 백신 맞아요? 조심해서 맞으세요. 되게 아프대요. 맞고 나서. 한동안 후유증이 되게 한 이틀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엊그제 아재 맞고 오셨는데 저는 변시 때까지는 안 맞으려고요. 6시간을 일했어요. 일요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좀 쉬었는데 좀 오래 쉬니까 형님 많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공부 유튜브 하다가 그냥 좀 재밌어요. 아 형님 그리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울에 나 보러 와요. 형님 계신 곳은 엄청 덥잖아. 아이고 세시생님 어떻게 답이 됐어요? 아 그리고 나 염색하려고 했었는데 형님 약간 애쉬나 그레이 같은 걸로 누가 해보라 그래서 근데 그런 색깔을 하려면은 머리가 많이 상하겠죠? 영상에 어떻게 좋아요랑 하트를 눌러요? 어떤 영상이요? 아, 지금 이 영상에 이거 좋아요를 누르면 아니요? 누군지 몰라요. 이게 초창기에는 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대충 누군지 알았는데 지금은 몰라요. 아, 그러니까 형님 그 변호사 되면은 그때 염색 이제 못할 거라 그래서 이번에 애쉬 색깔로 해볼까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거 해도 괜찮을까요? 살면서 머리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상해요? 탈색하면? 지금 하는 거 추천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 주 행구 끝나고 애쉬로 싹 해가지고 딱 하고 8월에 삭발할게요. 8월에 삭발. 어차피 그 상태로는 오래 못하니까 공부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머리 상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냥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배기 싫을 것 같아서. 뭐 많은 분들이 해보라고 하시면은 저는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탈모약 먹으면서 알았어요. 선생님 그렇게 나의 건강 상태를 오픈할 거야? 탈모약을 먹으라고? 알았어요. 아니 요즘에 아니 그냥 내가 찔려서 그런 거야. 탈모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항상 평생 싸워야 하는 그러한 질병이니까. 아 형님 그 탈모 유전자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뭐 감사하게 받아야지. 뭐 더운데 잘 됐지 뭐. 아이고 세시생님 이제 주무시러 가셨나 보다. 제가 대답을 재밌게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루님도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가실 건가요? 저는 더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오늘은 좀 편하게 잘까도 네 세시생님 저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저도 좀만 더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다들 알림 해 놓으셨죠? 알림 뜨겠죠? 근데 일단 시밤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내일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 공부하는 거 남으신 분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내일 월요병 안 오려면은 그래도 오늘 좀 일찍 주무시 일찍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다 각자 할 일들이 있는 거니까 네 다들 오늘 일요일인데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오늘 너무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요. 하트 시그널을 보느라고. 그래서 다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내일은 좀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스스로 쓰담쓰담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밤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좀 쉬다가 또 잠 안 오면은 방송하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피트님 항상 고마워요. 갑자기 항상 NPC처럼 조용히 계시다가 탁탁 오실 때마다 연예인 뵙는 느낌이에요. 형님 편안하게 주무세요. 내일 백신 맞으시려면 컨디션이 좋아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인사해 주니까 너무 좋다.